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 인류 문명의 근원 최초의 국가 환국부터 배달국 고조선까지 삼성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조라고 하면은 환인천재, 환웅천왕, 그 다음에 단군성조, 이 세 분을 삼성조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국이라는 나라가 천산에서 최초의 국가 12항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12항국 중에 또 그 제일 아래에 있던 수메르국 사람들이 내려가서 근대 문명, 서양 근대 문명이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환국은 조화 시대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고 시대를 거쳐서 이 환인께서는 할아버지 황공씨, 아버지 유인씨에 이어서 환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국가 환국을 만들고 조화 시대를 열어나갔습니다. 이때는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대자연의 이치의 시대였습니다. 환희는 항상 사람들의 빛이, 이 환은 빛나는 환입니다. 빛이 되고 마고성의 그 천인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또 마고성의 서약을 잊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근본을 가르쳤습니다. 또 그리고 깨우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를 커다란 밝음, 큰 빛이라는 뜻으로 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환을 다스리는 사람을 인, 그래서 환인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환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오가 부족장 중에서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선출되었습니다. 이 환인 초대 천재가 안파견입니다. 이 환인이 다스리던 환국은 파류산, 중국 하얼빈 남쪽의 완달산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그 아래 천해, 북해, 지금 현재의 바이칼호 동쪽 천산이었습니다. 현재의 영토는 동서 환국의 영토는 동서 이말리, 남북으로 오말리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구환족 64만여 명이 12나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음양론으로 심원우주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질서는 10수, 땅의 질서는 12수, 땅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는 12수로 한 주기로 일어납니다. 환인의 9형제는 여러 종족을 위해 직접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나머지 천부의 법을 가리켰습니다. 동양에서는 고대 여러 신화에 신들이 12신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올림푸스에 제우스 신부터 12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후에 만찬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입니다. 이외에도 인도, 이집트, 고대 동서양 문명의 발상지의 신화를 보면은 여기에 등장한 신들이 12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역설적으로 이걸 보면은 결국은 하나의 문명에서 나왔다, 한국에서 나왔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구한족들은 비리국, 양홍국, 구막환국, 구단천국, 일운국, 일군국, 우루국, 개현환국, 고모액국, 매구여국, 산하바국, 선비이국, 수미리국, 이 12나라를 환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환국에는 5가지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게 신시오훈입니다. 우리는 이걸 배우지 않았지만 이게 사실은 다 있는 내용들인데 이걸 안 가르치니까 몰랐던 것 뿐입니다.
이 신시오훈에는 뭐냐? 성실과 믿음으로 거짓이 없어야 한다. 또 공경과 근면으로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효도하고 순종에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 염치와 의리가 있어 음란하지 않아야 한다. 겸손하고 화목하여 다투지 않아야 한다. 이 5가지 신시오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시오훈으로 환국은 환인천재께서 조화롭게 다스리고 치세의 도와 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오훈보다 더 근본적인 율법은 스스로 행하는 자제율이었습니다. 환인천재 안팎견께서는 천기도인으로 통했습니다. 이는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을 깨달아 천부경의 조화의 원리에 의해서 당시의 국가를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 환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그 시조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물론 책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많은 역사서를 찾아서 이 근원에 우리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 환국은 BC 7197년에서 3897년 동안 약 3301년 동안 조화시대로 다스려져 왔습니다. 초대 환인천재는 안팎연, 2세 환인천재는 혁서, 3세 환인천재는 고시리, 4세 환인천재는 조양, 5세 환인천재는 석재임, 6세 환인천재는 구울리, 7세 환인천재는 지위리, 이렇게 7분의 환인께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후에 배달국은 교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황국 시대에 이어서 배달국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시대 말기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또 기후 등이 급변해서 그 구한족 중에 그 일부가 따뜻한 남쪽인 그 아래 지방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구한족 중에 수메르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얀산을 넘어서 수메르 문명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이게 근대 문명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입니다. 이거는 역사 서양의 사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작 우리 역사임에도 우리 사학자들이 아닌 대만 학자들이라든지 독일 학자들이라든지 미국 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 앞으로 이런 내용을 좀 잘 알아서 우리 역사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어찌됐든 마지막 우리 지위리 천재께서는 백두산과 삼인산을 둘러보고 백두산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곳이라 여기시고 서자부 부족 환웅에게 국통계승 상징인 그 천부인을 주시고 풍백, 우사, 운사와 함께 3천여 명을 대동케 하셨다고 합니다. 환웅께서는 풍백, 우사, 운사 3천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백두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신시라는 도읍을 정하고 여기에서 천재를 올렸습니다. 하늘의 나라 탄생을 고했습니다. 이것이 동북아 최초 국가 환국입니다. 이 초대 환웅께서는 거발한 천황께서로 최초의 국가를 고함으로써 우리 배달민족, 우리 한민족의 동북아 최초 국가 배달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거발한 천황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환웅께서는 제세의와 홍익인간을 실천하였으며 우리는 고조선에서만 이 내용을 배웠는데 고조선에서는 벌써 이거는 배달국 때부터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교로서 하늘의 교로서
그 세상을 다스리고 널리 깨우치게 했습니다. 또 천부의 법을 세우고 교육할 소도를 세우고 옆에 경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소도에서는 천제를 지내고 경당에서는 백성들에게 신선도 수행법과 천부의 법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백성들에게는 인간의 본성을 깨달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교화를 하였습니다. 또 환웅천왕께서는 바다에 직접 배를 띄워서 전 세계를 순방하면서 천부의 법을 몸과 마음을 닦는 신선도 수행법을 가르치면서 모든 종족들이 근본을 잃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약 5,500년 전 5세 환웅 태우천왕의 막내 아들 태우복기 씨는 하도를 그려서 치수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또 팔괘를 만들어 주역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는 음양오행의 사상의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우주의 변화, 법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물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고 또 결혼 제도를 만들었고 또 침을 만들어 바느질과 침술로 백성들의 병을 고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환웅천왕께서는 녹도문자를 만들어서 신지한테 명해서, 신지는 사관입니다. 신지 사관한테 명해서 그 녹도문자, 사슴 발자국을 본뜬 문자입니다. 세계 최초의 문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한민족은 우수한 이런 DNA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면서 최초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안 찾아야 되겠습니까? 글을 가르치고 역법, 의학술, 천문, 지리 등 이런 것을 저술해서 백성들을 교화했습니다. 특히 염제 신농씨는 8세 환웅 안부련 때 인물로 농사법과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내서 백성들에게 보급시켰습니다. 그는 배달국초 불을 발명한 전옥고양 씨의 후손으로 의학과 의술을 개발해서 백성들을 치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 환웅 천재께서는 7회 제신의 역을 내셨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첫째 날에는 그 태양에다 제를 지내고, 둘째 날은 달에다가 제를 지내고, 셋째 날은 물에다가 제를 지내고, 넷째 날은 불에다가, 다섯째 날은 나무에다가, 여섯째 날은 쇠금에다가, 일곱째 날은 흙에다가, 토에다가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또한 환웅께서는 매년 상달 상날을 개천 제일로 정해서 이때 되면 태백산, 이 태백산이 그때는 백두산이었습니다. 백두산에 오르셔서 천제를 지내니 천부의 법을 따라서 하느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 배달의 결의의 신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웅께서는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자를 만들었는데 사관인 신지현덕의 명에서 녹도문자를 만들어 천부의 이치를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늘의 법칙을 가르친 겁니다. 이는 우주의 원리인 천부경, 세상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신서 3일신고, 360가지의 도례를 지혜를 담은 치서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것은 국학삼경, 참전기경까지가 국학삼경입니다. 이로써 천부의 도, 인간의 본성을 밝히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제세의와 사상과 수행을 통해서 성통공안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통공안이라는 것은 도를, 그때는 다 이제 도라고 그랬습니다. 도를 통해서 깨우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배달국은 동북아 최초의 국가이면서 동양 사상의 모태입니다.
이 18세 환웅천황까지 이어져 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화백제도를 만들어서 백성을 교화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화백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백제도는 신라시대 때 중요 대사를 논의하던 또 귀족 회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장일치 제도로 대표들이 처리했던 회의 제도인데, 이미 배달국 시대에 이 화백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배달국은 약 6,000년 전부터 1세 환웅 거발한 천황부터 18세 환웅 거불단 천황까지 약 1565년 동안을 이어져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배달민족, 배달결례라고 불리우는 것이지, 음식을 잘 배달해서 배달결례가 아닙니다. 이 배달국 때는 삼황오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삼황시대, 삼황이 있었습니다. 오제는 그 이제 이유입니다만은, 이 삼황이, 훌륭한 삼황이 있었는데, 이 삼황이 누구냐? 태호복희, 염제, 신농, 치우천황입니다. 이 배달국 시대에는 이 동북아 대국으로서 이 세 분의 성왕, 태호복희, 염제, 신농, 치우천황으로 인해서 동방의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호복희 씨는 5,500년 전 5세 태후환웅 막내 아들로서 하도를 그려서 칠수의 기틀을 만들었고, 음양오행 사상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팔계를 만들어서 주역의 기초를 닦았고, 우리 인간의 우주의 변화와 법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물을 만들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고, 결혼제도 침을 만들어서 바느질을 가르쳐서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염제 신농 씨는 약 5,200년 전 안보련 때, 8세 환웅 안보련 때 인물로 농사 짓는 법과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에 이는 그 신농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임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치우천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즘에 치우천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배달국의 14대 치우천황입니다. 약 4,700년 전 14대 천황이면서 서쪽으로는 탕로까지, 또 동쪽으로는 요서, 산동성, 강소성, 안의성 주변 지역까지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이때 서토 지역에 제후 헌원이 봉기를 해서 자주 침범을 하자, 그 치우천황께서는 직접 군사 대군을 이끌고 탕록으로 가서 10년 동안 이 헌원 이 서토족들하고 10년 동안을 싸웠답니다. 이게 이제 탕록대전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 서토 지역의 그 서토족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때 치우천황께서 싸울 때 쓰신 그 투구 문양이 도깨비, 양쪽에 뿔난 도깨비 문양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들이 가슴에다가 그 도깨비 문양 한 것이 치우천황의 투구 문양. 이 에너지 힘을 받아서 광화문에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치우천황이 화려하게 21세기에 우리 젊은 우리 붉은 악마들에 의해서 다시 그 부활하는 이런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치우천황만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그 법력과 이용을 우리 한민족은 물론 중국 백성들까지 이용을 알았는데, 그 한무제 때 사기를 쓰면서 치우천황이 헌원하게 패한 걸로 또 만들었고, 이것도 모자라서 태호복희, 염제, 신농 이 두 분을 자기들 왕이라고 하는 황제 헌원까지 사망으로 편입시켜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안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 사망들을, 우리 이 선조들을 중국에다가 뺏겨가지고 우리 역사가 없어지는데, 우리 뿌리 근간이 없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젊은, 우리 훌륭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걸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우리 기성세대 위정자들 다 빼고 새로운 사고, 새로운 역사로 우리가 인류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우리 주권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 배달국 시대를 동이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이족이라고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동쪽의 나라, 동이족. 동쪽의 훌륭한 민족, 동이족입니다. 당시 서방인들, 중국인 서토족들이죠. 우리 배달 민족을 동이라고 불렀는데, 이 동이라는 말은 이가 화족에, 지금 그 화족의 동쪽에 살았다는 이유로 해서 동이족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는 고대 중원에서 강제했던 동방민족 칭호로, 이걸 설문해자에서 이제 그 해자로 풀이하면은 큰 대자 활궁자, 그래서 이자, 그래가지고 큰 대인, 그 활궁자를 했다고 그래서 동이족, 활을 잘 쏘는 동쪽의 민족, 이렇게 해서 동이족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허신에서 그 설문해자의 이제 이가 크다, 활과 조합해서 예로부터 동이족은 활을 잘 쏘고 이런 그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양궁이, 우리 그 낭자들이 세계에서 양궁이 세계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도 이 치우천왕의 우리 DNA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그 진화인들, 그 한족들이죠. 중국인들은 동이족을 동방의 신성한 민족으로 동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동이족이 이제 오랑캐라고 불려진 게, 그 배경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학자들은 약 4,700년 전에 헌원과 치우천왕이 탕록펄판에 10년 동안 그 싸워서 헌원이 그 대패를 하자 2300년이 지난 진시 황제 때 동이가 아마 오랑캐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한무제 때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헌인이 치우천왕을 이긴 것으로 조작하고 동이족 역사, 그러니까 배달국 고조선 역사까지 왜곡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진화, 영어로 차이납니다. 진화가 처음 황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배달국 14세 환웅, 치우천왕 때부터라고 하는데, 서방의 헌원, 진화의 그 제후죠, 진화족이 그 10년 동안 73번이나 침범을 하자 이를 보다 못한 치우천왕께서 직접 대군을 이끌고 탕록벌판에서 헌원군을 대패했는데, 이거를 탕록대전이라고 합니다. 대파입니다. 대패가 아니고. 이 사마천은 사기에서 치우천왕은 옛 천자로 짐승의 모습을 하고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를 가졌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치우천왕께서 사용했던 투구, 갑옷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그 신시 본기에 따르면은 당시 치우천왕께서 전쟁할 당시에 전군을 81군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이건 천부경하고 같이 똑같은 적인데요. 81군으로 나누고 갈로산 그 철광석으로 칼과 창, 갑옷, 활을 만들어서 무장을 하고, 싸울 때는 질풍노도와 같이 적진을 쳐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가면 시체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이에 그 진화도, 한족들은 동이족이 무서워서 도깨비로 묘사를 했는데, 우리 역사에 도깨비가 지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치우천왕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불교가 들어온 뒤 치우천왕은 전립구의 사천왕, 수문장으로 전락해 버리고 도깨비 문양은 기화나 장성으로 남아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역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또 우리 젊은이들은 이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일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인들이 우리 역사를 조작을 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사광의 신화를 이룰 때 우리 붉은 악마들이 가슴에 치우천왕 투구 모양을 하고 도깨비 모양을 하고 응원을 해서 광화문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시 치우천왕이 금세기 21세기에 화려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선조들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21세기 너희들이 천손의 민족이니까 너희들의 뿌리를 찾아라, 아마도 이렇게 기운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젊은 군사들도 양궁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동이족 DNA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찌되었든 배달국은 전기의 신시시대하고 후기의 청구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시시대는 후기 신석기 홍산 문화시대로 체계적인 국가 조직이 틀이 형성이 됐고요. 또 후세의 삼정승과 같은 풍백 입법을 담당했고, 우사 행정을 담당했고, 운사 사법을 담당했습니다. 그 밑에 오가, 우가, 마가, 부가, 저가, 양가, 오가를 두고 그 아래 360개 조직으로 관리를 임명해서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경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풍백, 우사, 삼정승, 삼재사상과 또 우리 천지인 사상, 또 오가는 오행 사상, 360은 우리 삼일신고, 또 참전기경, 여기에 따른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환국때는 조화시대, 그 다음에 배달국 시대는 치화시대, 교화시대, 고조선은 치화시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배달국은 BC 3897년에서 2333년까지 1565년 동안 교화시대로 다스렸습니다. 신시본기에 이게 나와 있는 것인데요. 신시본기에 따르면은 고실에는 주로 농업과 부를 일으켰고, 현덕은 신지로서 출납 현체 일을 담당하고 문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고시래라고 많이 하는데, 이 고시래는 고시가 농업과 그 부를 담당하는 그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업, 우리가 그 민속신앙에서 뭘 잘 되게 해달라 이게 고시래 하는 것은 고시래가 주곡하고 농업을 부를 담당했던 장관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치화시대 우리 고조선에 대해서, 고조선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